두 분 더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김주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보긴 했는데 지금 방학동에서는 또 어떤 사고가 네, 있었던가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있었던 사고입니다. 예.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한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차가 인도를 타고 올라가서 보행자와 나무를 치고 결국 버스 정류장 옆에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60대 택시기사 등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고 있던 한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사망했군요. 네. 그런데 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사고가 벌어진 현장을 보면 예.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았다면 예, 그리고 그렇죠. 그쪽으로 만약에 차가 돌진을 했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운전했던 사람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지금 이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아. 전해집니다. 이분이 좀 깨어나셔야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택시를 운전했던 60대 남성이 당시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예. 지금까지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이 사고가요, 이틀 전에 상암동에서 있던 사고하고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네, 이틀 전에도 상암동에서 갑자기 인도로 돌진을 해서 이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무고한 행인이 사망했다라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사고는 이 방학동 차량과 이 상암동의 사고낸 차량이 모두 전기 차량이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예. 이 이틀 전 발생했던 상암동 사고의 경우에는 전기차 SUV 차량이었고요. 어제 방학동에서 사고를 낸 택시 차량 역시 전기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김주윤 변호사, 이게 전기 차량이라는 점 때문에 차량의 결함보다는 다른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전기차가 무조건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겠지만 예. 분명한 사실은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예. 것입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가속이 빠릅니다.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내연기관차는 슈퍼카 정도 돼야 다다를 수 있는 이 가속력을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만 해도 충분히 그 능력이 뭐 되거든요. 제로백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걸 보면. 예. 예. 그래서 잘못 그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가속이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것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요? 예,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것이 사실 이 전기차의 특성인데요. 예. 전기차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가 서잖아요. 그러니까 페달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도 물론 페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가속 페달을 떼는 동작이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회생 제동이라고 이 단계를 조정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경우에 가속 페달을 뗄 경우에는 일반 차는 가속 페달에서 그 발을 떼면 점점 차가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는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모터가 발전기로 전환돼서 이 남는 동력을 운동 에너지를 전기 배터리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뗐을 경우에 차의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감속까지 되는, 그러니까 상실된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감속에 활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회생 제동 레벨을 높이면 그러니까 엑셀을 떼는 행위만으로도 차가 그냥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줄어드니까 가끔 전기차를 타시면 멀미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회생제동 레벨이 높거나 운전 습관이 다를 경우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예. 엑셀을 밟았다가 뗐다 브레이크를 안 밟는 행위만으로도 차가 꿀렁꿀렁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생제동이라는 게 한 페달만 가지고 감속과 가속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나중에 페달을 헷갈렸을 때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달 실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물론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최종적인 결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역시 인도로 질주한 사고
인데 어떤 차량이 또 인도로 질주했나요? 네, 이거는 서울 노원구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흰색 승용차가 주차 차단용 구조물을 치고 인도 위로 올라가서요. 건물 셔터를 들이받고 그다음엔 편의점 앞에 한참 있던 가네요. 박스까지 치고서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인도에 지나가던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인도잖아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운전자는 이후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도 뭐 박스를 치고 가는 등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차량이 불법 유턴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인도 경계석을 지금 들이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들이받기 전부터 차 상태를 보면 우측 찌그러져 있어요. 범퍼가 많이 예. 지금 깨진 상태였잖아요. 어쨌든 그제서야 이제 놀란 운전자가 내려서 좀 상황을 파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고서도 운전을 해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 잡고 보니까 만취 음주운전이었고요. 더 아찔했던 것이 남성이 강남에서 노원까지 무려 17km를 운전해서 이동을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경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또 경찰에게 한 말이 또 가관이었다면서요? 네, 이렇게 이곳저곳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도 경찰한테 나는 사고를 낸 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아, 내려서 한 얘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너무 황당해서 이 운전자의 음주를 바로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진술을 황당한 진술을 듣기 전에도 경찰은 이미 이 남성이 음주 상태인 거를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도 잠깐 이 남성이 걷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틀비틀 걷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안면 홍조, 붉게 달아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경찰은 바로 음주 상태였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김준일 변호사님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렇게까지 추돌을 하고 부딪히고 하는 거를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이제 입건이 된 분들 중에 예.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이 어느 정도 나지만 만약에 이게 형량에 좀 유리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실 뭐 일부러 음주운전을 할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처벌이 되지만 기억이 잘 안 났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행위 자체는 본인이 자초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은 뭐 그렇게 요즘 경우에는 크게 참작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나는 원래 평소에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취해서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선처해주면 나중에 또 술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 잡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엄벌에 처해가지고 재범 방지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고도 막 파손하고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중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더더욱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 책임을 지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을 해서 상태가 뭐 낮은 경우에는 이제 별개로 처벌이 돼서 같이 경합범으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방금 보신 것처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 혹은 사망까지 이르겠다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